정작 중요한 건 최해병 특검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박정훈이 이미 대통령실의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회의를 했다,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8월 1일 김계환 사령관 주재로 해병대 내부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회의에 박정훈 대령이 한 장의 문건을 들고 갑니다. 이 제목은 최상병 익사 사건의 관계자 변경 시 예상되는 문제점인데 그 내용을 보면 혐의자를 변경한 사실이 언론에 노출될 경우 BH, 대통령실 및 국방부는 정치적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함. 이게 내용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지. 그리고 그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발표를 보류했잖아요. 갑자기 기자회견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끊었잖아요. 그거에 윤석열의 경로가 있었다. 이거 때문에 만약에 안 하면, 그리고 해병대 수사단이 이 관계 혐의자를 변경을 하면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대통령실 및 국방부가 정치적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을 관계자에서 제외했을 경우에 유가족을 납득시킬 수 있는 사유가 없다. 이렇게까지 보고서를 만들어 온 거예요, 박정훈 대령이. 그래서 이미 이와 같은 회의가 소집이 되고 해병대 내에서 이러한 분위기가 도는 데 대해서 미리 박정훈 대령은 예견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 만일에 기어이 밀어붙이면 단순하게 여기서 끝내지 않는다. 대통령실까지 간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거를 김계환 사령관이 있는 자리에서, 회의 자리에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경로 얘기가 있었네 없었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일에 이거를 뒤엎으려고 하면 대통령실도 다칩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지. 내가 보기에는 이 문건이나 이 보고 내용이 고스란히 대통령실을 역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 새끼 봐, 일개 수사관 주제에 나중에 문제 생기면 대통령실까지 건드리라 그러네. 이 새끼 항명죄로 잡아 쳐넣어 라는 명령이 내려왔던 거죠. 그래서 이게 서류를 회복하고 이러는 짓거리들은 행정적인 절차지만 박정훈 대령에 대한 어떤 그 항명죄 기소는 사실 이거는 감정적이고 매우 무리한 억지거든요. 그러니까 항명 수괴죄를 처음에 적용했을 때 난 해병대가 미친 줄 알았잖아, 우리는. 항명의 수괴? 반란 수괴? 이게 말이 돼? 이랬는데 이유를 알겠네요. 그렇죠. 이 회의 내용 자료가 올라가니까 김기환 입장에서도 이거 이렇게까지 하면은 곤란할 것 같은데 지금 수사 담당자가 이런 보고서도 올렸습니다라고 보고를 한 거지.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했으면 대통령실도 지들이 상식적인 놈이면 안 한다고 하겠지라고 했는데 되려 내려온 소리가 이거 누가 올렸어? 얘 항명죄로 해갖고 잡아 쳐넣어버려. 이 관계자에서 빼버려. 라고 만들었다는 거야. 게다가 야, 이 새끼 웃기네. 야, 우리가 법기술자야. 대통령인 내가 법기술자고 그 참모진이 다 법기술자야. 웃긴 새끼네, 이 새끼. 검찰을 뭘로 보고?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야, 네가 아무리 문제가 있을 거라고 해봐야 우리가 단돌이 마사지 치면 그냥 끝나라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시점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직 경찰에 이첩이 안 됐어. 지금 회의하고 있을 테니까. 그렇죠. 딱 요 시점에 이 검사들이 전화가 옵니다. 어떻게 조사할 거냐고. 아직 조사할 계획이 없는데, 그럼 위에서도 전화가 와요. 어떻게 조사할 거냐고. 안보실에서도. 그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조사 계획서라는 걸 만들어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즉 이미 이 문건으로 인해 이걸 덮으려고 하는 거를 박정훈 대령이 막고 있었을 때 아까 얘기한 대구경찰청 그리고 뭐 경북의 검찰들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안보실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려놓기 시작했다는 거죠. 법무관리관도, 네. 법무부 관리관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끼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대통령이 그냥 경로 나 대통령이 화났어는 막 눈치 봐갖고 대통령이 화나게 만든 이 새끼는 반란수계네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괘씸죄로 이 일을 한 게 아니라 박정훈을 반란수계로 잡아 넣으라라는 무리한 명령도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내려간 게 맞다는 겁니다. 그 경로가 바로 그 경로할 때 그 명령이 내려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성일종이 너네 형님 생각 안 나니? 지금 경로를 왜 못하냐? 뭐 대통령은 경로할 수도 있지. 물론 당연히 모든 사람은 경로할 수 있어.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면요, 우리 그 해병이 순직을 한 상황, 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안 일어나고 있는 상황, 여기에 경로를 해야 맞는 거지. 이거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다고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아직 처벌을 한 것도 아니고, 처벌은 나중에 수사 끝난 다음에 지가 개별적으로라도 챙겨줄 수 있잖아. 수사를 시작도 안 했는데, 왜 내가 아는 얘를 수사를 하려고 그래? 책임을 지우려고 그래? 라고 경로를 때린 자체가 이게 미친 경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법을 무시하고 저랑 친분 있는 인물을 살리기 위해서 경로까지 해가면서 모든 시스템을 다 뒤집고 수사관을 항명수계로 잡아넣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치면 이게 법이 있는 거지, 이거는. 만일에 왕이야? 거꾸로 해갖고 내 집에 삼형제가 있는데 큰형 잘못한 거를 막내 동생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그거 가지고 만일에 부자지간에 또는 가족지간에 말도 안 되는 편들기를 하면요 가족들도 의상해요. 근데 심지어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이 행정적인 그것도 군 안에서 이런 일을 무모하게 벌였다는 거지. 그만큼 임성근은 너무 소중한 존재인 거야. 그래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밝혀지는 또 하나의 숨은 뉴스가 나오고 이건 누가 터뜨려주는지 모르겠어. 임성근이 작년에 사고치고 난 다음에 성렬이 휴가 갔던 별장에를 찾아갔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작년 8월에 윤석열과 김건희가 거제도에 있는 저도에서 여름 휴가를 보냈는데 당시 임성근이 여기에 방문했던 걸로 보입니다. 휴가지 외곽 경비를 해병 1사단의 신속 대응 중대가 맡았는데요. 임성근이 자신의 예하부대가 경비 임무를 제대로 하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저도 현장을 방문했을 개연성이 큽니다. 그리고 한 해병대 인사도 임성근의 저도 방문이 정확히 대통령 휴가 기간 중이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그즈음 저도를 방문한 건 사실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우리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그때 갑자기 수해가 나서 막 오송 지하터널 사고에다가 또 자기 그 와중에 또 자기 장모네 땅 앞에 도지사 왔다 갔고, 도지사는 또 갑자기 비 오는 중에 서울에 올라와갖고 누군가를 만나고 갔다 그러고, 거기 해병 실종 사건도 있고 그래.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휴가를 간대요. 그래서 이게 미쳤나? 나라가 수해가 지금 나갔고, 지금 충청도에는 물이 안 빠져갖고 있는데, 거기 가서 국회의원들이 사진만 찍고 와서 욕 처먹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기를 간다고? 휴가를 간다고? 이거 미친 새끼 아니야 그랬는데 휴가를 거제도로 갔어요. 근데 일상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흔히 자주 가는 휴가는 동해안 쪽이 아니었습니다. 청남대. 청남대 이 별장 자주 갔었고요. 박근혜도 안면도인가? 요 서해 그 바다 앞에 여기 왔거든요. 근데 이 수해를 벌려놓은 상황에서 거제도까지 휴가를 간다. 그리고 거제도에 갔으니까 거제도 가까운데 물론 해병이 많으니까 온다. 그래서 만난다. 있을 수 있지. 근데 이걸 역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야, 대통령 한번 오시라 그래. 내가 거제도 내려오시면 만나가지고 사정 한번 할게. 임성근이 이 정도까지 힘 있는 놈 아니었을까요? 대통령의 휴가지를 서해안이나 경인 쪽이 아닌
거제도까지. 사실 서울에서 거제도면요. 저도 저기 아들 때문에 가봤지만 6시간 걸려, 6시간. 멀어요, 되게 멀어. 겁나 멀어요. 교통편도 안 좋고. 심지어 이때는 그 윤석열이 잼버리 가가지고 못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세우고 했잖아요. 그거 끝나고 바로 거제도로 그 전북에 있다가 그러니까. 거제도까지 간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왜 거제도가 선택됐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안 가졌는데 거제도로 부른 사람이 임성근일 수도 있다니까. 나 좀 잘 봐줘요 하는 수단으로. 그리고 이 민들레 기사에 따르면은 해병 정예 부대를 특별히 경비 부대로 편성해서 대통령 휴가 기간에 이걸 출동시킨 게 되게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상적으로 대통령이 휴가를 가면 관할 치안 경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가죠. 왜냐면 이제 경호 인력들이 가니까 기본적으로 경찰 인력으로 그걸 잡거든요. 그리고 보통 대통령의 휴가지는요, 그냥 휴가 가기 몇 달 전부터 스케줄에 나와 있어야 돼. 대통령이 송 작가처럼 나 내일 휴가 가야 되겠다. 그리고 갑자기 휴가 갈 수 있는 그런 직책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거제도에 간다 그러면 이미 한두 달 전에 거기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고 계획이 이루어지고 경호 계획이 다 나왔어야 되는데 이건 너무나 급조해가지고 여길 간 것 같아. 그리고 해병대를 만약 군을 동원해서 경비를 쓴 거란 말이야. 그럼 아니 군사정치 시설도 아닌데 대통령이 자기 일상에 휴가를 가면서 군대를 불러갖고 외곽을 치는 게 뭐 있습니까? 뭔가 보안이 엄격한 상황에서 만나야 될 중요한 일이나 중요한 사람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해병 1사단 자체가 이 최상병 사망 때문에 자꾸 이제 조사받고 기자들이 찾아가고 막 전화하고 이럴 때잖아요. 이럴 때 해병대 1사단을 또 대통령 거기에 출동을 시켜가지고 경호를 하고 거기에 그 책임자가 임성근 사단장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휴가를 또 갔어. 임성근도. 그러니까 짠 듯이. 어.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맞춰고 보면 이 성근이가 보통 성근이가 아닌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 관계를 파볼 거냐라는 부분 갖고 저희가 몇 번 방송에서 얘기를 많이 해봤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무게를 파야 된다. 이 직접적으로 임성근하고 윤석열이 연결될 고리가 없으니까 그 외적인 부분으로 연결될 고리를 찾아야 된다. 그러면 딱 나올 수 있는 인물은 딱 하나예요. 둘이지. 김태효하고 지금 경호처장은 김영은 이 둘밖에 없어요. 이 셋이 옛날에 박근혜 때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한 사이라는 거 빼고는 사실상 이 군인이 정치적으로 연결될 고리가 하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만일 그때 인연을 통해 갖고 힘을 발휘를 한 거라 그러면 지금 임성근을 구원하고 있는 사람은 김태효와 김용현 경호처장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고 한들 군인인 이 사람들이 검사나 경찰까지도 완전히 이렇게 주물럭 하면서 이런 짓거리를 할 수 있는 배경이 뭐냐는 거지. 예? 그래서 또 여기 기사 보면 당시 이거 대통령이 휴가 기간 첫날부터 만찬장에서 술판을 벌였고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인사는 김건희 여사의 웃음소리가 컸다라고 증언을 존나 즐거웠나 본데? 술판 벌이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눈치 안 보이는 데서 탬버린 치면서 너무 좋았나 본데?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임성근이란 인물의 배우를 생각해 보면서 먼저 혹설은 그런 말 있어요. 임성근 엄마하고 최순실이가 한 교회 다닌다. 또는 같은 무당 믿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추후에 따져보도록 하겠고요. 같은 무당은 누구예요? 무당은 뭐야? 응?
천공이요? 그거 뭐, 말고? 천공 쪽하고 계열 같이 연결된 골이겠죠. 근데 천공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최은순하고 같이 믿으려 그러면 요거는 이제 건진 쪽으로 가야 됩니다. 천공보다는. 그 부분은 나중에 얘기를 해볼게요. 왜냐면 건진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벤트의 천재잖아요. 이분은 어떤 법력이나 도력보다는 이벤트를 잘 하시는 분이야. 그 소는 4마리 껍질 벗기고 돼지 12마리 꽂은 분이 이분이잖아요. 거기다도 윤석열, 김건희 동시에 화환을 걸었던 사람이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정에 있어갖고 친일적인 정책을 펴고 이런 예언지를 하고 있는 천공은 뭔가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면 무속과 관련한 또 지금의 이상한 그 오방 시체 우물 같은 대통령실 앞에 있는 이상한 구조물이라든지 뭐 양평에 있는 분홍색 석상 앞에 소주병 같은 이런 것들 우리가 의혹 제기하고 있는 것들은 건진이랑 연결될 고리가 높고 아마도 이 고리 안에서 임성근하고 김건희 일가의 연관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왜 이 연관성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 군대 안에서만 일어난 일이라 그러면 요게 어느 정도 이해가 돼. 군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면. 근데 여기에 대통령실, 그 공직기관 비서관실을 비롯해갖고 안보실을 비롯해서 이 민간인들이 끼어들었단 말이야. 이 부분은 얘네들 힘으로도 할 수 없는 거야. 이걸 해주기 위해서는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어떤 형태로든지 힘을 빌려줘야 돼. 한번 입을 털어줘야 돼. 그래서 나는 이게 김건희일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이전에 임성근이 이마만한 대접을 받는 이유에 대한 것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